m이 0일지 아닐지 모르잖아. 0이 아닐 때밖에 못 날리는 거잖아. 그래서 날리지 않은 거예요. 인수분해 한 거고. 그럼 얘가 m이 0이거나 또는 x는 1이에요. 이제 체크하러 가야 돼. 첫 번째 m이 0일 때를 보자고. m이 0일 때를 보면 m 대신에 0을 넣었어요. 0을 넣으면 x제곱 음빵 x제곱 음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공통근 x는 0이라는 게 나와. x제곱은 0일 거니까 그때 네가 질문한 거 x는 0에서 중근을 갖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야?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래.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래? 그럼 얘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중근이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온리 원이 아니잖아. 개수는 두 개인데 브라보건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이 생겼을 거니까 하나 해놓고 중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근은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공통근은 위배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를 보자고. x가 1일 때를 봤어요. x가 1일 때를 보면 여기다 이게 집어넣죠. 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 4m이 있고 정신 똑바로 차려. 뭐 시험 보다가 지쳤어요. 피곤해요. 그딴 거 필요 없어. 시험이야 이제. 2m이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1이에요. m 플러스 2잖아요. 플러스 2가 0 되는 거죠. 그래서 m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아닌 거고요. 공통근이 1을 가질 때 m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요. 이거 포인트가 지금 뭐냐면 공통근 문제는 어쨌거나 최고차항을 날리거나 함수항을 날린다. 둘 중에 편한 걸 택하자.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네. m에다가 0을 넣으면 두 번째 식은 1이 남지 않아요? 어쨌거나 안 되죠, 뭐. 어쨌거나 저랬거나 안 되죠, 뭐. m이 0이었을 때는 어쨌든 뭐 흥립이 되거나 뭐 중근을 갖거나 어쨌든 뭐 안 되는 거잖아요. 뭐 필요가 없다는 거죠. 되셨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수근 패턴이에요. 아마 오늘 테스트에서는 유리수근도 봤죠? 테스트 문제에서. 그렇구나. 유리수근도 봤을 텐데. 정수근 문제예요. 이게 좀 피곤해. 정수근이 좀 많이 피곤해. 많이 피곤한데 잠깐만 여기 봐봐.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대요. a는 0이 아니래. 근데 정수근이라는 소리는 여기에 있는 x가 정수예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정수밖에 안 돼요. 근이 이렇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야 정수근이 되려면 일단 뭐이고 봐야 되냐면 허수면 안 되지. 허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 차관사항이 첫 번째는 D강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D강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해봐도 정수근을 구하는 범위보다 너무 큰 범위를 구해놓은 거야. 근이 정수라고 했는데 실근인 범위를 구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생각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야. 또 두 번째 패턴은 정수근이 되려면 x가 이렇게 되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d 이렇게 되거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가정을 한번 해볼게. 분모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분모가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이 근이 정수근이 나오려면 얘가 꼴보기 싫은 거지. 요놈이. 루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루트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루트를 벗기고 나와야 돼. 루트를 벗기고 나오려면 d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자연수의 제곱이어야 돼요. 이거 이해되세요? 자연수의 제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 정수근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 판별식 d가 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같아야 되고 주어진 상황으로 막 문제를 더 해결을 막 해봐요. 해결을 해서 골라낼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 그게 만약에 안 되잖아? 그러면 그 판별식이 자연수의 제곱을 이용해야 될 때도 있어. 한번 따라해봐. 자연수의 제곱. 하나가 더 있어요. 얘는요. 여기 보시면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도 근각에서 한 개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도 근각에서 한 개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똘똘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가 똘순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가 무슨 수라고요? 정수라고요. 정수일 거니까 만약에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 3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면 가령 네가 1이고 네가 2라고 하면 두 개를 더하면 3이잖아요. 이렇게 3이 될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때려요.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좌변에 1만큼 커졌을 거니까 우변에 1을 더해요. 이렇게 되잖아?
근데 알파 베타가 정수일 거니까 부정 방식의 해로 막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이 오른쪽이 변해야 돼. 가령 얘가 이쪽이 뭐 K 플러스 1이 나왔어요. 이쪽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면 편한 거야. 왜냐면 두 개 더하면 K는 사라지잖아. 근데 이러면 똥망하러 가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하거나 뭐 해봐야 여기 있는 K제곱을 날릴 방법이 너무 힘들어. 왜냐면 날리려면 K를 곱하고 해야 되는데 K를 곱하는 순간 인수분 형태를 바꾸기 힘들잖아요. 된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패턴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 다시 정리할게. 정수근 문제가 나왔잖아. 일단 크기는 두 가지야. 판별식 아니면 근각계수의 관계. 됐죠? 판별식 스토리가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생각을 한 후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골라 잡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D가 뭐의 제곱? 자연수의 제곱. 다시 D가 뭐의 제곱? 자연수의 제곱. 세 번째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할 텐데 합과곱이 일단 편해야 돼. 합과곱을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런 거를 해서 숫자가 나와야 부정 방식 해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얘는 세 번째는 부정 방식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아주 피곤해. 정수근 문제는 아주 피곤합니다. 예, 일을 하러 갈게요. 이 차 방식의 근이 모두 양의 정수래요. 2차 방식의 근이 모두 양의 정수일 때 두 근과 n값을 구하래. 약간 좀 보는 눈이 필요한데. 준비됐어요? 자, 일단요.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떠오르는 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죠? 그러면 D를 썼다고 가정을 해봐요. D를 써보면 B제곱. 잘 봐. 시행착오를 갖춰야 돼. 그냥 막 풀면 안 돼. B제곱에다가 빼기 4NC를 해요. 3 빼기 2M을 해. 일단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거든요. 이때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얘가 어쨌든 M의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M의 범위가 나올 텐데 나 좀 봐봐. M이 1보다 크거나 같고 만약에 4보다 작거나 같았대요. 근데 M이 실수라고 하잖아? 이거 무한대로 많지. 골라 잡을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M이 자연수나 정수라는 조건이 박혀 있잖아요? 그럼 M의 범위를 구하는 순간 M을 골라 잡을 수가 있어. 이해되시는 거죠? 근데 얘가 M을 구하라고 했는데 M의 조건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실수라는 거거든요. 골라 잡기가 불편할 거야. 범위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골라 잡기 편한 케이스는 뭐냐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서 M값이 딱 떨어지면 돼요. 그게 아니면 이 전략은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 마저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M제곱이 있어요. M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8M이잖아? 8M에다가 플러스 8M이 되는 거니까 16M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6에다가 11을 빼요. 4가 될 거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느낌이 딱 들어. 망했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이따 근의 공식으로 N값을 구해야 되고요. 뭐보다는 작고 뭐보다는 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M이 무한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야. 된 거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놓고 눈치껏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것도 돼요. 판별식이 자연수의 제곱도 되기는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불편하니까 일단 이렇게 해볼게. 얘가 세 번째 스토리를 생각해봐. 두 근의 합을 해보잖아요. 두 근의 합을 해보면 이게 M 더하기 4야.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해보잖아요. 3 빼기 2M이에요. 이러면 해볼 만해. M을 죽일 수가 있잖아. 얘가 알파 베타는 양의 정수라고 박혀 있는 거고요. 여기가 M이고 여기가 2M이니까 위에다가 2배를 때려요. 이렇게 2M을 만들어주고 8로 써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순간 M은 사라지잖아요. 됐죠? 두 개를 더해요. 알파 베타에다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있어요. 두 개를 더했어. M은 사라졌고요. 11이 됐죠. 그러면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알파 더하기 2가 되고요. 베타 더하기 2가 될 거고 왼쪽에 4가 더해졌을 거니까 오른쪽에 4를 넣어야 될 거라서 15가 됐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 베타, 2베타, 2알파까지 나왔는데 상수항이 4가 더 있잖아요. 왼쪽은 이 위에 있는 식에 비해서 상수항이 4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식에도 4를 더 더해 주셔야겠죠. 됐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의 정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의 정수가 자연수라는 거잖아요. 자연수라는 거니까 알파가 1보다 크거나 같거든.
알파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는 알파 더하기 2는 뭐보다 크거나 같겠어요? 3보다 크거나 같겠지. 알파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또 베타 더하기 2도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3보다 크거나 같겠지. 베타도 1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그러면 2개 곱해서 15가 나는 조합 중에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조합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3이고 얘가 5인 거 되는 거고, 네가 5고 3인 거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15하고 1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요. 됐죠? 안 되는 거니까 뭐 그대로 가면 되겠어요. 음수도 안 되잖아요. 음수도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알파 베타 조합을 찾으러 가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2가 3일 되는 거니까 알파는 1이 될 거고, 베타 더하기 2가 5가 되는 거니까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2가 5예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조합을 이렇게 쓸게요. 너는 3이 될 거고 뭐 1이 될 거고, 뭐 조합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 두근이라는 게 알파가 1이고 베타가 3입니다. 너는 알파가 3이고 베타가 1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때 n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m을 구하려면 두근 합을 해도 되고 뭐 곱을 해도 뭐 상관없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m 더하기 4예요. 이제 보시면 그렇잖아요. 알파 베타 조합을 찾았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4를 빼면 m이 나온다는 걸 알아. 그래서 n값을 여기다 쓰시면 되겠어요. n값은요 2개 더한 다음에 4를 빼요. 빵. 2개 더하면 4를 빼면 빵이니까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됐죠? 일단 잘 보세요. 정수근 문제가 나오잖아요. 일단 떠올려야 될 건 판별식부터 떠올린다. 알겠죠? 판별식을 떠올릴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해서 쪼물딱거릴 수 있으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면 버린다. 두 번째 방법은 판별식을 구해. 근데 걔가 뭐야?